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여름밤이네요. 이렇게 시원한 여름밤, 여러분 뭐 하세요? 시원하게 맥주를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 영화를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독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은 제가 달리기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책들은 달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달리기에 좀 흥미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책이고, 정말 이 책은 수많은 러너분들이 잘 모르는 책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달리기 책들 중에 정말 보석 같은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제목부터 빨리 얘기를 드려야겠죠?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너무 가깝네. 네, 러닝 한 편의 세계사라는 책이에요. 책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고요. 저자가 토르 고타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노르웨이의 민속학자고요. 민속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세계사에 능하시고, 그 세계사에서도 달리기와 관련된 부분들만 쏙쏙 빼서 이 책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굉장히 좀 두껍죠. 두꺼운데 그렇게 책을 보시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책이 하나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얘기들이 쪼개져서 책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1장 전령과 고개 달리기부터 시작해서 32장 인간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을까까지 총 32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32개의 이야기는 거의 뭐 연결된다기보다는 독립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32개의 책을, 조그만 책을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하실 때 하나씩 흥미가 가는 장부터 골라서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워 보이지만 읽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달리기 책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세계사나 역사와 관련돼 있는 결합되어 있는 책들은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 말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의 이야기들까지도 이 책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봤다가 오늘 한 번 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자, 제가 이 책이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이 책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그 장이 있어요. 24장 조깅 혁명이라는 장이 있는데, 이 장의 내용 중에서도 또 나름 제가 좀 괜찮게 본 구절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구절들을 오늘 이렇게 좀 따로 붙여놨거든요. 이 내용들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이 책이 어떤 스타일의 책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제부터 하나씩 얘기를 드려볼게요. 24장 조깅 혁명에서는 달리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서 리디아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들은 이 유쾌한 형태의 달리기를 조깅이라고 불렀다. 이 단어가 신조어는 아니었다. 이 단어는 17세기 영국에서 사람이나 동물이 부드럽게 뛰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로 쓰였고, 가끔은 속보로 달리는 말에게도 사용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소설가 롤프 볼도우드는 1884년 자신의 소설 마이 런 홈에서 아침 조깅에 관해 언급했으나, 어쨌든 그 단어는 영어 문화권 바깥의 나라들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지금 창문에 매미가 붙었어요. 깜짝이야. 이렇게 조깅이란 단어가 어떻게 좀 대중에게 각인이 됐는지, 그전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조깅이 아서 리디아드가 이 대중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생긴 재미있는 일화도 좀 소개를 해요. 리디아드의 친구 한 명은 오클랜드 북쪽의 해군 기지에서 나와서 어두운 길거리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다.
그때 경찰차가 속도를 낮추며 다가오더니 그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하, 그러신가? 우리가 모를 줄 알아? 경찰은 그를 체포했고 밤새 구금했다. 왜일까요? 건강을 위해 밤에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니까 이 달리기가 대중화되기 이전에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여성은 달리기는 신에 대한 믿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힘 그리고 수련을 통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달리기는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자신의 몸과 결별했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통제력과 관계를 되찾아 줄 것이다. 달리기는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아 줄 뿐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특별히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달리기가 우리의 삶의 신체적,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이 책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잡지죠. 러너스 월드의 발행인 밥 앤더슨은 1970년대에 어떤 종교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제가 좋아하는 말. 나는 러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좋은 말이죠. 러너. 참 가슴이 두근거리는 말이죠. 또 다른 구절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긍정적인 중독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글래서에 의하면 살이 찔 때까지 먹는다거나 골초가 된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중독도 있지만 중독에 빠지는 인간적인 경향성에는 밝은 측면도 있다.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과는 달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원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중독들도 있다는 것이다. 글래서는 긍정적인 중독은 사람들의 정신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긍정적인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 습관을 즐기면서도 결코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반면 헤로인 중독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환각을 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바로 그 중독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꼴이 되고 만다. 달리기가 중독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중독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까지 사람이 가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부분요. 글래서가 보기에 달리기는 긍정적인 중독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켰다. 그것은 자발적인 활동이고 실행하기 수월하며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혼자서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발휘한다. 긍정적인 중독은 성공의 느낌을 제공하여 중독자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한다. 게다가 주자들은 달리기를 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달릴 때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달리기 중독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사람은 결국 달리기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구절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주자들은 러너들을 얘기해요. 많은 주자들이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때문에 우월감을 느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달리기가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믿음이었다. 그들은 좀 더 명료하고 빠르게 생각할 수 있었고 좀 더 활력이 넘쳤으며 그들 중 몇몇은 과음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렸다. 조깅 애호가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범주의 인류가 있을 뿐이었다. 달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삶의 질을 그렇게 높여줄 수 있는 기회를 도대체 누가 일부러 놓친단 말인가. 약간 손발이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 달리기라는 저로서는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이 조깅 혁명에 정말 최근 달리기가 트렌드가 되기 시작한 그런 과정들, 그 과정들에서 어떤 이슈들이 발생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너무 흥미로워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 24장 조깅 혁명 말고도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2장 왕이 되고 싶다면 달려라 라는 그런 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람세스 2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람세스 2세는 대관식에 앞서서 피라미드 앞에서 개최되는 시끌벅적한 축제에 나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왕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달리기를 해야 됐다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권능의 도움을 받으면서 150야드의 트랙을 혼자서 달렸다고 해요. 그게 나는 신으로부터 뭔가 이런 그 권능의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왕으로서 어떤 권위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30년 이후에도 계속 같은 거리를 달려야 됐고, 3년 내지 4년마다 그 피라미드 아래에서 개최되는 추수감사 축제 나가서 달리기를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됐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왕으로서의 검증 과정이었대요. 왕으로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재밌게 좀 봤었어요. 이런 흥미로운 얘기들이 정말 이 책에 한가득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추천드리는 책이고, 이 책을 보시면서 정말 달리기에 대해서 몰랐던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달리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소개하면 또 책을 준비하신 분들, 만드신 분들에게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정말 짧게 소개를 드립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책은 초보자분들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달리기에 대한 방법, 어떻게 하면 달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담은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런 책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책들에 좀 지치신 분들에게, 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저는 또 책을 또 읽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영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9장 선과 함께 달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재능에는 한계가 있지만 노력에는 한계가 없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